거래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개공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하는 것이고 그 보존기간이 5년이란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확인설명서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그런 것은 원래는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지만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 보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확인설명서고 다른 하나는 거래계약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억, 리을이 답이죠. 2번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그런 거죠. 물건의 표시, 아파트, 단독주택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기재하죠.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래계약서에는 확인설명서처럼 개공,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죠. 이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있는 경우에는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한다 하면 틀립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허위계약서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이중계약서죠. 허위계약서나 이중계약서는 안 됩니다.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그렇죠?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2번 개공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그쵸? 서명 및 날인이 맞는 표현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3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었죠. 4번 개공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 맞아요. 5번 개공이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죠. 이중계약의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따라서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맞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 5번이 답이죠. 개공갑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죠. 2번 갑이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 맞습니다.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공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아니죠.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가 아니라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가 맞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 질문이 틀렸고 답이네요. 4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그쵸?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은 기재합니다. 5번.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장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니죠. 표준서식의 계약서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권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틀렸죠. 2번.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아니죠. 5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합니다. 3번.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나중에 배우게 돼요. 4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아니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이라고 몇 번 강조했죠. 5번. 분사무소의 소공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공과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쵸? 소공이 중개행위에 관여했으면은 소공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거예요. 소명 또는 날인 아니죠. 서명 및 날인입니다. 따라서 5번이 맞는 지문이고 이게 답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공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니죠. 이 객관하고 주관하고 서로 바뀌어야지. 맞아요. 즉 개공의 행위를 주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공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틀린 지문이에요. 2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공이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공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죄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가 이래요. 답이에요. 3번. 소공은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소공이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은 이중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틀렸어요. 4번. 개공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아니죠. 서명도 하고 날인해야 되죠. 즉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5번. 개공이 국장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아니죠. 아직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